지금 둘째 마당 3장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건문하고 반복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자바를 해보셨던 분들은 조건문이나 반복문 사용하는 거는 크게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어떤 프로그래밍 언어의 그 처리하는 방식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약간씩 차이가 있는 것만 한번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조건문과 반복문의 이제 첫 번째 if문입니다. if문을 사용하는 거 뭐 크게 다를 수 있을까? 자, if라고 하는 거에 소괄호 안에 조건을 넣고 그다음에 실행하는 그런 정도의 코드가 있겠죠. 저 내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에 만들었던 프로젝트가 있으면 파일에 close 프로젝트를 눌러서 시작 화면으로 나오고요. 자, create new 프로젝트를 눌러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화면에서 요첫 대화 상자에서 첫 화면의 유형을 선택하면 되겠죠. MC 액티비티 선택된 그대로 next. 그다음에 name에서 자 control flow라는 이름을 입력해 보자. C하고 F는 대문자입니다. control flow라고 하고 finish 버튼을 누릅니다.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죠.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면 여기서 화면 레이아웃을 먼저 만듭니다. 화면 레이아웃 또는 XML로 되어 있으니까 XML 레이아웃 뭐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그래서 화면을 어떻게 구성할지를 먼저 만들고 그 다음에 소스 코드를 입력하게 됩니다. 우리가 했던 것처럼 여기에 자 파일에 파일이 아니죠. 여기죠. 프로젝트 왼쪽에 프로젝트에서 그레이드 스크립트 밑에 build.grade를 열고요. 플러그인스라고 하는 거에 중괄호 안에다가 한 줄을 추가해보자. extensions 라고 추가하고요. sync now 클릭해서 먼저 이 플러그인이 적용되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이제 화면을 열고요. 이 화면에다가 왼쪽에 프로젝트 창은 줄여뒀습니다. 자, 화면에 기존에 있던 텍스트 뷰 선택해서 딜리트 키 누르고 삭제를 하고요. 이 화면에 버튼 하나 한번 넣어볼까요? 자, 버튼 하나 넣고 버튼 눌렀을 때 동작하는 코드를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합니다. 이 과정은 이제 몇 번 하니까 좀 익숙하죠. 그래서 위쪽에 버튼 이렇게 위쪽 연결선을 만들고 그죠? 좌우 연결선 이렇게 자동으로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아이디는 B 소문자 버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 그 다음에 텍스트 즉 버튼에 표현되는 글자라고 하는 거는 확인 1 이렇게 입력해 봅니다. 메인 액티비티.kt로 와서요. 자, on create라고 하는 게 자, 어떤 구조라고 하는 게 이제 조금 눈에 들어오지 않나요? 네. 자, fun이 붙어 있으니까 onCreate는 함수다. 소괄호, 중괄호 이렇게 돼 있죠. 물론 이 안에 파라미터라고 하는 게 굉장히 낯선 단어들로 이루어져 있고 이 안에 자동으로 만들어진 건 또 뭘 하는 건지 잘 이해가 안 되겠지만 이건 우리가 클래스나 상소까지 나가게 되면 이해가 어느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요 부분 자체는 함수다라고 하는 건 이해할 수가 있겠죠. 자, 이 안에 공간을 만들고 이제 버튼 자, 엔터, 점, set on click listener, 엔터 해서 이렇게 입력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 if문을 한번 해보자. 자, 우리가 두 개의 숫자 값을 하나는 var a는 10, 두 번째 var b는 10 이렇게 해서 두 개의 변수 상자를 만들고 10이라고 하는 값을 넣어둔 거죠. 그러면 이거의 자료형은 뭐가 돼요? int가 되겠죠. 숫자를 담고 있을 수 있는 자료형을 내가 자동으로 추론해서 자, 변수 상자를 만든다. 그죠? 읽기 전용 변수 상자가 된다. 이 정도는 이제 여러분이 직접 설명하면서 입력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자, 변수. 자, var이라고 하는 변수 만들고 그거에 자, max라는 이름을 붙인 변수 상자를 만들고 int 이렇게 한번 해 봅니다. 초기 값은 이제 넣지 않았죠. 초기 값을 뭐 0으로 넣어도 상관은 없지만 초기 값을 넣지 않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if라고 한번 해 볼게요. if 이 값이 차이가 있어야지 우리가 if에서 비교를 하겠네요. b를 20으로 한번 초기화를 해봅니다. 그래서 if라고 해서 a가 b보다 크다면 아니겠죠? 그래서 if와 else라고 하면 a가 b보다 크다면 아니면 이 크면 요 중괄호 아니면 요 중괄호 안에 있는 코드가 실행이 되겠죠. 여기서는 요 중괄호 안에 코드가 실행이 되겠네요. 그래서 이게 크다면 max라고 하는 거 둘 중에 어떤 게 크냐? a를 할당을 하고요. max에다가. 그다음에 두 번째는 max에다가 b를 할당한다. 기존에 자바나 또는 C를 해봤다라고 하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코드가 되겠죠. 예,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줄일 수가 있어요.
줄일 수가 어떻게 줄일 수 있냐? 자, if라고 하면 자, a가 b보다 크다면 중괄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중괄호를 생략할 수 있다. 그럼 a else b라고 해보자. 이렇게 생략할 수 있다. 그리고 이거를 왼쪽에 max 이렇게 하면 max라고 하는 변수 상자에 자, 이게 크다면 a를 할당하고요. 그렇지 않다면 b를 할당이라라고 하는 자, 이런 형태로 줄일 수가 있다. 근데 이거는 그 우리가 지금 람다식이라고 하는 거를 이전에 해봤지만 이 람다식이라고 하는 것도 코드를 간결하게 줄이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죠? 자, 함수를 다른 함수의 파라미터로 전달하거나 또는 함수를 다른 함수 상자에서 반환하거나 이렇게 할 때 함수를 위한 코드를 줄이는 게 어떻게 보면 람다식인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그 외에도 우리가 코드를 줄이는 방법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코드를 줄이는 게 꼭 좋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명확하게 보면 이 코드가 중괄호가 있어서 이 코드의 범위를 알기 좋다라고 하면 줄이지 않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코틀린이라고 하는 거 안에서 또는 요즘의 현대적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축약할 수 있거나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만들어 주는데 그게 꼭 정답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권장한다라고는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축약하고 간결하게 표시하는 걸 권장하긴 합니다. 자, 이런 형태. 그래서 이거를 뭐 필요하면 중괄호를 써가면서 좀 더 줄일 수가 있겠죠. 그게 이제 책에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맥스에 할당을 할 때 이렇게 할당할 수도 있지만 요 값만 놔두면 그게 바로 왼쪽에 있는 변수 상자에 할당될 수 있다. 그게 이제 if문을 좀 축약하는 그런 방법이 됩니다. 그 다음에 when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써볼까요? when이라고 하는 거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기존에 자바를 사용했다면 스위치 케이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스위치라고 하는 거에 소괄호가 오고 그 안에 어떤 그 변수 상자를 넣고 중괄호 안에서 자, 케이스 그 다음에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값, 그 다음에 다시 케이스 들어갈 수 있는 값 이런 식으로 쭉 써주는 게 스위치 케이스라고 하는 문장인데 코틀린에서는 when이라고 하는 걸 씁니다. 그 when, 그러니까 스위치 케이스를 만약에 모른다고 하더라도 when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변수 안에 들어있는 값이 자 1이라면 어떻게 하고 2라면 어떻게 하고 이런 형태로 처리가 되는 걸 말하게 됩니다. 자, when이라고 하는 거를 한번 입력을 해보자. 자, 그래서 max라고 하는 거에 어떤 값이 위에서 할당이 됐겠죠. 큰 값이니까 아마 20이 할당이 됐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자, max라고 하는 거를 when이라고 하는 거에 소괄호 안에다가 이렇게 넣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중괄호 엔터 쳐서 이렇게 코드 공간을 만들고요. max라고 하는 게 만약에 10이라면 화살표 중괄호 엔터. 그 다음에 20이라면 화살표 중괄호 엔터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10이라고 하면 자, 10이라고 하면 println 자, max가 10입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println에서 20이라면 max가 20입니다. 이렇게 출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10이나 20이 아닌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그 경우에는 else라고 해서 그 외의 모든 경우를 처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println이라고 하고 max가 10도 아니고 20도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출력하도록 만들 수가 있겠죠. 콘솔에 출력하는 형태. 그리고 이거를 자 10이냐 20이냐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10과 20이 똑같은 값을 출력할 경우 그 경우에는 콤마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max가 자 10이거나 20입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범위로 잡을 수도 있어요. 범위. 그러면 범위라고 하는 거는 자, 여기에 in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점 두 개를 붙입니다. 그러면 10부터 20까지 라고 하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부터 20까지 중의 하나입니다. 이렇게 기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when이라고 하는 거 안에 각각의 값을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개의 값을 콤마로 넣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in이라고 해서 범위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range라고 하죠. 그리고 그 외의 경우에는 else라고 넣을 수 있다. 여러분이 when이라고 하는 문장을 좀 사용하다 보면 뭐 스위치 케이스는 이거보다는 좀 더 간결하다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포문을 한번 넣어볼게요. 포문. 자, 포문의 개념. 자, 우리 기존에 사용을 해봤다라고 하면 포문은 굉장히 잘 아는 내용이겠죠. 근데 사용을 많이 안 해봤다라고 하면 자, 포문을 쓰는 방법을 볼 텐데요. 우리가 전통적인 포문은 for의 소괄호 안에 세 개의 조건을 넣는 거죠. 그걸 C 스타일 포문이라고 하는데 C 스타일 포문은 그렇게 권장하지 않습니다. 성능이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보면 in이라고 해서 오른쪽에 있는 값의 범위 안에 있는 걸 가지고 계속 반복해줘요. 이렇게 하거나 또는 여기 보면 거꾸로 떨어지는 경우 down to라고 해서 1이라고 하면 10부터 1까지 거꾸로 내려가는 거고요. 스텝 2라고 하면 두 개씩 건너뛰면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until이라고 하면 어디까지라고 하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for문을 이런 형태로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건 한번 직접 입력을 해보시면 쉽게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포문은 직접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포문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가 이제 뒤에도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포문이 어떤 형태로 사용된다. 그래서 for의 in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자바를 기존에 해보셨던 분들은 자, 이 부분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함수를 정의하는 거 이번 장에서 했던 내용입니다. 함수를 정의하는 거 기존에 자바에서는 함수 상자에 이름이 있고 소괄호 중괄호 오는 건 똑같죠. 근데 자, 여기에 위쪽 구멍, 즉 함수 상자의 위쪽 구멍에 해당하는 파라미터를 넣을 때 파라미터의 이름 앞에다가 자료형을 넣겠죠. 자료형이 앞에 오니까 그 다음에 함수 상자의 아래쪽으로 떨어지는 즉 반환하는 그 값의 자료형 함수 상자 이름의 앞에 붙입니다. 그리고 퍼블릭이나 뭐 이런 게 붙겠죠. 자, 코틀린에서는 순서가 약간씩 달라지죠. fn 펑션의 줄임말 fn이 붙고 함수 상자의 이름, 그 다음에 소괄호 안에 자 파라미터 즉 위에 구멍에 이름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땡땡 콜론 뒤에 자료형을 붙이게 됩니다. 더하기 함수를 한번 비교해 보면 자바에서는 자 이런 모양인데 코틀린에서는 이런 모양을 사용한다. 그리고 이 더하기 함수를 축약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게 점점 줄어들면 결국엔 함수가 자바에서 더하기 함수가 이런 모양이라면 코틀린에서는 이 세 번째 이런 모양까지 줄어들 수 있다. 자, 람다식이라고 하는 걸 사용하게 될 수 있는데요. 자, 사용할 수 있는데 자, 자바에서 그냥 함수를 정의하고 호출하는 게 이거라면 이렇게 함수 정의하는 부분이 중괄호를 사용하면서 중괄호 안에 화살표를 사용하면서 굉장히 축약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함수의 반환값으로 함수를 전달할 수가 있어요. 그죠? 함수의 파라미터로 넣을 수도 있고요. 이거는 함수를 변수에 할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다. 자바에서는 그게 안 된다. 대신 자바에서는 객체 안에다가 함수를 넣고 객체를 전달할 수는 있다. 그래서 get operator 우리가 만들었던 get operator 같은 거를 똑같이 이렇게 자바에서도 만들 수는 있어요. 기능을. 근데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코틀린에서는 함수 자체를 전달해서 이렇게 만들 수가 있다. 코드가 물음표 들어가고 막 중괄호 들어가고 하니까 굉장히 복잡해 보이지만 이게 좀 익숙해지고 해석할 수 있게 되면 훨씬 간결하고 쉽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익숙해지는 데까지 좀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리고 스위치 케이스라고 하는 문장이 자바에서 이렇게 쓰인다면 when이라고 하는 문장을 이용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다. 자, 여기까지. 자, 여러분이 기존에 자바를 사용하셨다면 이렇게 비교하면서 한번 보시면 익숙해지는데 좀 더 시간을 단축시킬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둘째 마당 3장에서는 우리가 함수를 다뤄봤죠. 그리고 여러분이 넘어야 할 큰 산 중에 하나를 또 하나 만나게 됐습니다. 변수에서는 물음표, 그죠? 자, nullable type, 즉 null 허용 자료형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지금 본 함수에서는 람다식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주의 깊게 보면서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